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법조계의 쾌남이죠.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자, 쾌남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장성규 변호사님하고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예. 뭐 바쁘셨나 봐요. 네. 예. 자, 바로 그냥 그러면 바쁘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예. 그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 네.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지난 10월 1일에 그 전남 화순에서의 한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가해 운전자는 10대의 무면허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 해당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장 변호사님. 예, 이게 뭐 전남 화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연휴 기간에 아마 10대 미성년자들이 그 30대 성인 남성의 카시어링 계정을 빌려가지고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렌트를 했는가 봐요. 그 예. 차를 몰고 주행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충격해버렸죠. 그런데 충격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뺑소니를 해버린 거죠. 구호 조치하지 않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20km 정도를. 아이고. 그래서 그 피해자는 사망해버렸던 추석 연휴 기간에 안타까운 사연이 그렇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죠. 그래 사고를 당했으니. 아니 그 사고 직후에 네.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무려 그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네. 이에 그 국토부에서 이제 답변을 또 내놨습니다. 네. 국토부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나요? 그 청와대 그 청원에서 아마 그 억울한 사정 때문에 이제 게시자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해서 이제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어도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25만 명 정도 분께서 이제 청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답변하는데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답변했던데 제가 안 그래도 저도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되게 이례적이었나 봐요. 답변은. 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해자, 그 미성년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앱 계정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그 사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더군요. 그래서 미성년자 그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죄 적용해서 구속 송치됐다는 사실하고 렌트카 대여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명의를 빌려준 그 30대 남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기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 설명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명의를 빌려서 차를 빌리는 행위, 그다음 무면허자가 차를 빌리는 행위는 사실 엄벌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면허도 엄벌을 없는 쳐야 사람이 되는데. 예, 그 자체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면허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마치 자기가 면허 있는 것처럼 해서 자동차 빌리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처벌해버리려고 거기에 대한 뭐 법도 개정되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이렇게 그런 설명을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단은 그 10대 청소년이고 무면허예요. 무면허. 네. 또 게다가 이제 뺑소니 사고란 말이죠. 네. 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가해자의 나이를 보니까 만 17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원하신 분도 미성년자니까 이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엄한 처벌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하는 14세 미만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운전했던 미성년자는 좀 구속되었거든요. 구속된 상태고 앞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지금
아까 구호 조치 하냐고 달아났다 뺑소니 소위 말해서 했기 때문에 도주 차량 치사죄가 적용돼서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하고 그 뺑소니 사망사고는 이 처벌 수위하고 형량 자체도 다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형법이 적용되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뺑소니 이후 사망사고는 특정범죄 가중법인데요. 특정범죄 가중법은 법을 어떻게 정해두냐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가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차도록 형량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이렇게 해서 보통 실무에서 형이 나더라도 1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가법 도주 차량 치사죄는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 이렇게 실제로 선고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정 변호사님. 이런 그 10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부터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무면허 운전, 10대 운전 상당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10대들이 호기심에 남의 타의 차량을 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선은 그걸 방지하려면 렌터카 업체가 차량 대여하기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정상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조회 자체가 본인 면허증인지가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면허를 가진 사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휴대전화를 통한 요즘 우리들이 다 인증 절차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휴대전화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휴대전화 통한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그래서 운전면허증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맞는지 심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10대 분들에게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위험성, 그다음에 명의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예. 그다음에 무면허에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처벌받는다. 인생 진짜 망하게 된다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사실들을 사전에 학교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미리 교육을 충분히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장 변호사님. 네. 자, 이거 앞으로 좀 더 엄격한 이 교통사고의 법규도 좀 보완이 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차량은 서로 편하자고 운전하고 다니고 그걸 이제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네, 면허 자체도 갖지 않고 운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장 네. 변호사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